샤넬 매장 대기 95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뭐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뭐 갈 때마다 느끼지만 샤넬 매장, 뭐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는 줄을 엄청나게 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줄은 안 쓰고 앞에 어떤 이런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계를 보면 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은 대기 몇 번 해서 카톡으로 이제 알람이 오죠. 그래서 샤넬 매장을 보니까 한 4시쯤이었는데 대기가 95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르메스 매장이 옆에 있는데 거기는 그런 대기 판넬을 안 놓습니다. 훨씬 더 자기들은 고급이라 이거 같아. 자기들은 훨씬 고급지기 때문에 그런 대기 판넬 같은 건 놓지 않고 그냥 오후 2시쯤 되면 오늘 예약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뭐 할 수도 없어요. 아침에 빨리 가서 대기를 걸어 놔야지만 에르메스 매장을 구경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명품 매장은 뭐 폭발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뭐 사질 못해서 안달릴 정도고요. 샤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에 가서 텐트 치고 막 노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줄을 서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 반에 문을 열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명품 매장은 난리인데 그게 실제로 뭐 기사로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데 명품 매출이 폭풍 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분기 실적도 좋고 뭐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37배가 늘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공기만 파는 롤렉스 매장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실제로 매장에 시계 자체가 없습니다. 뭐 롤렉스의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가 시계, 뭐 고가 명품들을 사려는 수요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대기도 안 받아. 뭐 저 시계 사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럼 5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극화거든요. 백화점 명품 매장은 막 줄을 서는데 뭐 토니모리 같은 뭐 로드숍은 텅텅 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죠. 싼 것은 안 팔리고 비싼 건 엄청 잘 팔린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서민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부자들의 경제는 대호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집값 상승이죠.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요. 특히 단기간에 급등해버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화가 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아무래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나도 살 걸 이러면서 후회가 분노로 바뀌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니 어떻게 20억짜리 집이 말이 되느냐. 이게 사람들 연봉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사람들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20억짜리 집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2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20년이 더 걸린다. 세금까지 생각하면 뭐 25년, 30년이 걸리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정상이 아니고 조만간 다 꺼질 거품일 뿐이다. 그래서 사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연봉 1억이 무주택자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그 의견이 맞죠. 연봉 1억으로 20년을 모아도 20억짜리 집은 못 삽니다. 그렇지만 연봉 1억인 사람들이 무주택자라고 누가 그러냐. 유주택자들 중에도 연봉 1억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봉 2억인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겠지만 2012년도부터 2016년도는 하우스 푸어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욕을 먹는 시대가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불쌍하다고 위로를 듣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그게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몇 개 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했다가 파산하고 무너지는 가정들도 속출했었죠. 그런데 이런 암흑기에도 누군가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집을 팔아서 정부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암흑기를 살았던, 그 힘들었던 하우스 푸어 때 집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보면은 2017년도에 6억 정도였는데 2020년도 4월에는 9억 2천만 원을 찍고 지금 21년 5월 기준으로는 9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평균적으로 아무거나 샀으면 6억이 9억 6천이 되는 시장이었으니까 뭐 못해도 4억 이상은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서울에 꽤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 기준으로 10억 번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지분 해결됐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저소득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시기에 집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분들 중에 그 힘든 시기에 집을 사서 10억을 번 사람, 5억을 번 사람, 7억을 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집은 해결했고 차도 해결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사치품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무주택, 흙수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지원을 받는 분도 많고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연봉이 높은 사람도 많고요. 집을 두 채 샀다가 두 개가 다 5억, 10억이 오른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들이 2015년도에 7억 5천만 원짜리의 강북의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근데 이분들이 맞벌이에요. 그래서 맞벌이로 1억 정도 벌었는데 그때 좀 대출 끼고 모은 돈 해가지고 그냥 7억 5천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18억, 19억 합니다. 호가는 20억도 찍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딱히 뭐 한 건 없어요. 그냥 한 7년 동안 애들 키우고 그냥 열심히 저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도 쌓여가지고 두 분이서 계속 맞벌이를 하니까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로 한 5천만 원 정도 좀 인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저축은 한 거죠. 현금 2억 생기고 집은 18억이 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상담을 의뢰한 거냐면 저희 정도면 대치동을 갈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라고 해서 상담을 신청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집 가격이 비싸 보이는 거는 무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비싸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을 샀던 사람들은 자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분들도 많거든요. 자,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이거죠. 이 젊은이들은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냐. 어떻게 서울에 집값이 막 10억이고 15억이고 20억이 뭐 발에 채일 정도로 아파트가 비싸졌는데 젊은이들 연봉이 얼마라고 이걸 어떻게 사냐. 큰일 났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의 집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5년도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가진 30대는 얼마나 될까라는 기사에 그래프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2015년도 기준이에요. 15년도의 자가 비율을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30대는 15%, 40대가 40%, 50대가 60%, 60세 이상이 57%, 전체는 40% 정도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주택자 중에서 대부분은 40대, 50대, 60대고 절반 이상이 5, 60대가 2015년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015년도부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5, 60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자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집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는 이 집을 살 능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 5, 6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018년도 기사인데 집 파느니 물려줬다.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증여했습니다. 증여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2020년도에 또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금수저 증여가 역대 최고다. 2018년도가 사상 최대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증여하고요. 21년도도 더 많이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세대에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이미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 집들을 물려받는 젊은 세대들도 많다. 그리고 고소득자들도 계속 집을 사고 있고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사인데 기준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0대가 집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2019년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내가 2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바로 그 시절 2년 전에도 30대들은 영끌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30대가 영끌을 해서 집을 샀다면 지금 이분들은 30대 중후반, 40대가 됐겠죠?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될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 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아마 집에선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겁니다. 여보, 우리 집값 2년 만에 지금 6억 올랐네? 어떻게, 야, 진짜 그때 안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좀 가방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왜? 이 동네는 샤넬로 이제 안 돼.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데, 나도 좀 에르메스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에르메스 얼만데? 에르메스 요즘에 완전 품귀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2,500만 원, 3,000만 원 줘야지 겨우 살까 말까. 매장에서 살려면 막 1억씩 써야 되는데 프리미엄 붙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줘야지 겨우 살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남편이 되게 거부감이 드냐? 아닙니다. 그래? 그럼 하나 사. 이게 문제죠. 그래, 뭐 집값도 뭐 한 6억 올랐는데 뭐 집도 해결했고 이 동네에 또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래 하나 사고 대신에 뭐 이걸로 한 5년은 퉁치자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남편도 갑자기 욕심이 생겨. 여보, 우리 좀 차 좀 바꿀 때 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차 뭐 지금 탄지 뭐 한 8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 그게 여기 이 동네 좀 있잖아. 요즘에 여기 외제차 많아지는 거. 그러면 자기도 하나 사고 우리도 이번에 차 하나 바꾸자.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 그러면 여보, 나 이왕 사는 거 벤츠 가도 돼? 그래, 우리 한번 벤츠 한번 타보자. 우리 영식이 벤츠 한번 태우자. 오케이. 서로 하나씩 사자.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는 그랜저라고 하죠. 물론 소나타가 디자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랜저가 이제는 기본이 됐는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수입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는 벤츠 E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11,000대가 팔렸어요. 그랜저가 35,000대가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랜저의 3분의 1 정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하는 벤츠 E클래스가 그 정도가 팔린다. BMW도 7,000대가 팔리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사느냐? 제가 말한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쉐 코리아. 포르쉐도 정말 비싼 슈퍼카 중에 하나죠. 작년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습니다. 포르쉐는 이제 주문을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없어서 못 삽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싼 경우도 나옵니다. 물건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대 명품이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유럽보다 20% 비싸게 우리나라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완전 갑질을 하는 거죠. 가격을 엄청 비싸게 붙이고요. 그리고 물건도 잘 안 내놓습니다. 루이비통은 올해만 가격을 5차례 인상을 했고 작년 대비 2배 비싸진 똑같은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모델이 똑같은데 작년 대비 가격이 막 2배가 비싸져요. 그런데도 대기표를 95팀이 뽑아가지고 제발 사게 해달라고 줄을 서는 나라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미 지나갔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과거 대비 가격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 걸 어떡합니까? 과거로 돌아갈 방법도 없고. 그리고 지나간 기회를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를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른 건 현실이고 이 현실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 게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다 거품이다라고 애써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24년도에는 폭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가 없다. 왜 24년에 폭락하는데 지금 사라고 하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4년도에 폭락하니까 올해 사서 23년에 팔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오르면 그때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과하게 사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세요. 지금은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해주고 다 막혀 있어서 사기도 쉽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좀 있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집을 살 방법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라가면 내가 서울은커녕 경기도에 괜찮은 지역도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조금 있으면 못 삽니다. 그게 몇 년째 이어져 왔고요. 당장 집값이 떨어질까봐, 사자마자 폭락할까봐 두려우시면 조금 싼 것, 내가 욕심 안 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사라. 그리고 나서 나는 월세를 사시든 전세를 사시든 상관은 없지만 우선 내 집은 하나 마련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 한 번 더 올라가면 정말 답이 없다.